어둠이 짙게 깔린 파리의 한 도서관 지하 깊숙한 곳에 두꺼운 철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그 안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책 한 권이 납으로 만들어진 상자 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어요. 책이라고는 하지만 손가락 하나 함부로 갖다 댈 수 없어요. 이 노트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두꺼운 방호복을 착용하고 만약 방사선에 피폭되더라도 도서관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해요. 서명을 마친 뒤에도 손은 두꺼운 납 장갑으로 감싸야 해요. 그렇게 겹겹이 몸을 보호한 다음에야 비로소 납상자의 뚜껑을 열 수 있어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노트의 주인공은 바로 마리 퀴리예요. 1926년 전 한 여성 과학자가 연필로 직접 눌러 쓴 실험 기록들이에요. 12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노트는 조용히 방사선을 내뿜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400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위험한 상태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한 사람의 손에서 탄생한 기록이 수천 년 후 인류에게도 금기의 유물로 남게 된 이 기이한 이야기의 전말을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위험한 책 한 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사능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무지와 열정 사이 어딘가에서 자신의 몸을 걷다 먹으며 과학의 역사를 다시 쓴 한 여성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오늘 제대로 짚어볼 거예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기운 속에서 그녀의 연구 노트가 지금도 나지막이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마리 퀴리는 186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여성이 대학에 다니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니와 교대로 돈을 모아 파리로 건너가 소르본 대학에 입학했고 물리학과 수학 두 분야에서 최우등으로 학위를 받은 최초의 여성이 되었어요. 당시 파리의 실험실에서 그녀의 연구 환경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공포 그 자체였어요. 환기가 거의 되지 않는 낡은 창고를 개조한 실험실에서 라든과 폴로늄을 맨손으로 만지고 코트 주머니에 폴로늄 병을 넣어 다니기까지 했어요. 책상 서랍 안에는 라든 샘플을 그냥 넣어두었는데 밤이면 그 서랍 틈 사이로 푸른빛이 새어나왔다고 해요. 그녀는 그 빛을 보며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방사선이 세포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몰랐던 시절이었어요. 당시 과학계에서는 라든이 오히려 건강에 좋은 물질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어요. 라든이 함유된 물을 마시는 음료가 건강식품으로 팔리던 시대였으니까요. 방사능의 위험성은 그 시대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리 퀴리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연구에 몰두할수록 그녀의 손가락은 점점 허물어지고 피부는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과학에 대한 집착이 위험 신호보다 훨씬 컸으니까요. 마리 퀴리가 연구한 두 가지 원소가 바로 폴로늄과 라들이에요. 폴로늄은 고국 폴란드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두 원소의 방사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폴로늄의 방사능 독성은 납보다 무려 2,500억 배나 강해요. 단 1마이크로그램만 체내에 들어와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해요. 2006년 런던에서 러시아 정보원에 의해 폴로늄 차를 마시고 사망한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사건을 기억하나요? 그 독살 사건에서 사용된 폴로늄의 양이 고작 마이크로그램 단위였어요. 마리 퀴리는 그 폴로늄을 주머니에 넣어 다녔어요. 그리고 라든 226의 반감기는 1600년이에요. 반감기가 1600년이라는 건 지금으로부터 1600년이 지나야 겨우 방사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1898년에 마리 퀴리가 실험을 시작했으니 그 노트에 스며든 나들이 절반의 위험으로 떨어지려면 대략 3498년이 되어야 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500년 뒤의 일이에요.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그 노트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무서운 물건인지 실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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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대손이 살아가는 미래에도 그 노트는 여전히 방호복 없이는 열어볼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을 거예요. 현재 마리 퀴리의 연구 노트는 파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녀의 요리책도 납상자에 들어가 있어요. 가구도 방사능 오염이 확인되어 특수 보관 중이에요. 그녀가 입었던 옷가지와 일상 물품들까지 모두 방사선을 내뿜고 있어요. 그녀가 쓰던 물건을 만지는 것은 곧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과 같아요.
런던의 웰컴 컬렉션에도 그녀의 유품 일부가 보관되어 있는데 역시 납상자에 밀봉된 채 일반 열람이 금지되어 있어요.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보면 정상적인 환경보다 수십 배 높은 수치가 검출돼요. 그녀의 연구실 자체도 오염 상태가 확인되어 수십 년에 걸친 정화 작업이 진행되었어요. 마리 퀴리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100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그녀의 흔적은 여전히 방사선으로 살아 숨쉬고 있어요.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어요. 그녀의 무덤도 납으로 봉인되어 있어요. 1934년 사망한 뒤 처음 매장되었다가 1995년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들이 안장되는 판테온으로 이장되었어요. 그런데 이장할 때 관을 이중으로 납으로 감쌌어요. 그녀의 유골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여전히 위험 수준이었기 때문이에요. 판테온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녀의 몹이 앞에서 사진을 찍지만 그 아래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사선이 새어 나오고 있어요. 마리 퀴리는 1934년 6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공식 사인은 재생불량성 빈혈이었어요. 이건 골수가 정상적인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질환으로 수십 년에 걸친 방사선 피폭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어요. 삶의 마지막 순간, 그녀의 혈액은 방사능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평생 연구한 물질이 자신의 몸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비극은 그녀 혼자로 끝나지 않았어요. 딸 이렌 졸리오 퀴리도 어머니의 연구를 이어받아 방사능 분야에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렌 역시 1956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방사선 피폭의 영향이었어요. 어머니가 개척한 길을 딸도 똑같이 걸었고 똑같은 대가를 치렀어요. 남편 피에르 퀴리는 1906년 마차에 치여 사망했지만 그의 손과 몸도 이미 방사선으로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어요. 오늘 우리가 암 치료에 쓰는 방사선 치료 기술, 핵발전소, 의료용 영상 장비, 이 모든 것들이 마리 퀴리 가족이 몸으로 치른 값비싼 대가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녀의 연구 노트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에요. 인류가 무지와 용기 사이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앞으로 나아갔는지를 증명하는 방사성 유언장이에요. 납상자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쉬지 않고 신호를 내보내는 그 노트는 앞으로도 1000년 넘게 우리에게 묻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제대로 알고 희생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처럼 알지 못한 채로 뛰어들고 있는 걸까요?